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석유에 대한 전망을 자주 해드리는 편이죠. 이유는 석유라는 것이 소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 주식처럼 바닥을 깨고 지하실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고는 손절을 못하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산에 대한 접근과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지수형 ETF와 함께 초보자형 투자자로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적절한 지점만 잘 잡아서 매수하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장기 보유가 가능한 몇 개 안 되는 자산에 해당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거론했던 날이 2016년도 1월 20일이었죠. 그때 마침 유가가 배럴당 $30를 깼을 때고요. 당시에 제 컬럼 제목 이름이 저는 IEA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지난 2010년도 1월 10일 IEA 보고서에서는 이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서 이란의 공급 물량 증대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하루 평균 150만 배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 익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었었죠. 저는 당시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석유 혹은 석유 관련 자산에 적극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어쨌든 유가는 그림처럼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매우 강하게 상승했던 유가가 한 돌연 6개월 정도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이었죠. 전망을 다시 한 차례 수정을 해드렸었죠. 비록 $60에 도달하는 시기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연말까지 $60를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매듭은 지어야 되겠죠. 오늘은 유가에 대한 장기 전망을 다시 한번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 중이신 석유 선물에 대해서는 WTI 기준으로 $60에서 절반만 파시고 내년 4월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해보죠. 사실 유가 전망에 호의적인 사람은 지금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기 어려운데요. 이유는 결국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에 대한 증산 가능성이 두렵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모두 자동차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작 15% 정도가 쓰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내연기관이 동시에 사라지고 전기차로 100%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고작 15%의 결손이 있을 뿐인데요. 그마저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일이죠. 셰일 오일의 경우에는 이미 유가 하락에 지극한 고통을 수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고유가를 유지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베이커 휴즈가 발표한 시추 공수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딱 한 주를 제외하고는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 한 주도 고작 한 개만 늘었을 뿐이죠.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에서 백오데이션 전환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수형 선물은 컨텐코가 정상시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미래 시장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높은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원유 시장에서는 컨텐코가 항상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리미티드 컨텐코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백오데이션이 정상 시장이다라는 의미로 내추럴 백오데이션이다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유 시장에서는 백오데이션이 되었다라는 말은 석유 시장이 이제야 비로소 리밸런싱을 마치고 곧 타이트닝의 시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석유 수요 증가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WTI 가격이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됐던 것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후로 유가는 계속 하락했었죠. 또한 그보다 먼저 올라서 배럴당 $60 이상에서 안착하고 있는 브렌트유는 올해 초에 이미 백오데이션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오데이션으로의 전환은 석유 시장의 본격적 상승과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시그널이 되어 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10월 한 달 동안 삼성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을
딱 10일과 20일 두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수를 했다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ETN에 대한 순매수량은 무려 17만 1,340주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석유 시장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왜 60달러에서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 4월 이후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지를 설명드리죠. 셰일 오일 시추공의 증감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연되어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추공이 감소함에 따라서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적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결국 내년 4월 정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석유 선물은 WTI 기준으로 60달러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는 4월까지 관망입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